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그 4만 구독자 기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3만 구독자 기념 영상을 올리려고 했던 건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예상과 다르게 3만을 건너뛰고 4만 구독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Q&A를 하려고 해요. 야외에서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찍고 싶어서 기다렸고요. 지금은 여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제가 2만 구독자 기념 영상을 찍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고 그때도 공사 중이었는데 여전히 저 뒤에는 공사 중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그동안 Q&A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에 대해서 오늘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별. 저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성별을 선정했고요.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이제 짧은 머리를 고집하다 보니까 그 겉에서 얼핏 보면 남자 같아 보이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 뭐 인정합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갈 때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뭐 좀 분란을 일으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그 종로예요. 종로 인사동에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인사동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계셨고 할머니 그러니까 60대 두 여성분이 계셨는데 제가 화장실 한 칸인 거예요. 여자 화장실이.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갔다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뒤에 서 계셨던 두 분이 이제 저는 쉰 가버리니까 제가 쉰 가고 나서 두 분이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아니 여긴 분명히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애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도대체 여자 화장실이냐 남자 화장실이냐 그걸 가지고 두 분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장실을 한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두 분이 실랑이를 벌이셨던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어떤 할머니한테 엄청 혼난 적도 있습니다.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 들어왔다고 엄청나게 혼이 난 적도 있어요. 반박도 못하고 그냥 뭐 그런 적도 있고 아무튼 화장실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성별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자라고 해서 머리가 다 길어야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자 나이가 40대, 뭐 50대가 되면은 머리 스타일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지향합니다. 다들 각자 개성이 있는 거고 그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그 획일적인 걸 좋아하고 남들과 다른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짧다고 해서 다 남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제 영상을 다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영상에 힌트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어떤 영상인지 아시죠? 그 2019년 프로야구 거기 보시면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고 제가 그거를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재밌어서 안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닌데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구나.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에 예측해 주시는 말들 그래도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이랬으니까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랬으니까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하는 댓글을 보는 게 혼자 재미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재미없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결혼을 했더라도 저는 이상형이 있을 수 있죠. 저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겠습니까? 유쾌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돼서는요, 42살이 돼서는요, 저한테 중요한 이상형은요, 유쾌한 사람. 물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유쾌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싫습니다. 단 한순간도 인생의 어떤 순간이 닥쳐도 카이사르처럼 유쾌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의 이상형입니다. 이런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착하기만 한 게 좋은 거는 아니고요. 사람이 유쾌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국면이 오더라도 유쾌함을 잃지 않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쾌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의 이상형도 유쾌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더 유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의 이상형입니다. 저희 직업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제가 제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무원인데 어느 쪽의 공무원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그동안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 군인입니다. 저는 육군 소령입니다. 육군 소령이고요. 군인 공무원입니다. 군인 공무원. 자, 그럼 제가 어떻게 군인 공무원이 되었느냐? 공부를 하다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요, 2차 시험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신림동에 들어가서 다시 1차를 시험을 다시 보는데, 군 법무관 임용 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2007년도에는 사법시험이랑 이게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 법무관 임용 시험이 이제 없어졌고, 지금 없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없어지면서, 이제 사법시험으로 시험을 문제를 내고 주관하고 합격자 발표하는 그 과정이요.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거를 법무부로 위임을 한 거죠. 2007년하고 2008년 두 해만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시험이 합쳐져서 시험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제 몇 회 사법시험 및 제 몇 회 군법무관 임용 시험 이렇게 합쳐집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 45회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군법무관 임용시험 18회를 본 거죠. 같이 보게 된 거죠. 이게 커트라인은 서로 다릅니다. 왜냐면 모집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커트라인이 달라요. 근데 사법시험 1차가 군법무관 시험보다 0.6점인가가 더 높았어요. 1차 시험이.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임용시험 그 사이에 걸린 거죠. 저는 그때 뜻하지 않게 군법무관이라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정확히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육군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임관을 하고 그리고 사법연수원으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제가 여러분들의 되게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그런 거죠. 제가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도 한 적 없지만 군인이 된다는 거는 전혀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해에 두 시험이 합쳐지게 된 거죠. 합쳐지면서 제가 이제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붙게 되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게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사주나 운세 있잖아요. 사주나 운세.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면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꼬이나 인생이 꼬이나 그래서 사주를 보기 마련이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저는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가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얻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과도하게 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지만 그냥 답답한 마음을 카운셀링 하는 거죠. 그런 거의 일환으로 사주나 운세를 보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왜 삼재라고 하잖아요. 삼재라고 하면은 무슨 우리가 12가지 띠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보통 3개 띠가 삼재라고 해서 3년인가요? 3년 동안 이제 운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 조신하게 잘 지내야 되는 기간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12개 띠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항상 삼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조심하고 항상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그러는 건 좋죠. 내가 삼재여서가 아니라 그런 건 되게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상태를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가서 하소연하고 그거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사주나 운세가 순기능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쇼부 안 치는 변호사 고르는 법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쇼부 안 치는 변호사. 자, 여러분 왜 변호사가 쇼부를 칠까요?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랑 둘이 짝짝꿍이 된다거나 그래서 나한테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고 뭐 사건을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생각보다 있어요.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변호사가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기 싫은데 안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뭐 그 변호사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기간에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변호사라면 나는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나한테는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지만 그래서 척을 줘도 상관이 없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같은 업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건이 하나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엄청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관계를 나쁘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딱 이 선에서 그냥 마무리하시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쇼부 안 치는 변호사 고르는 법. 아무래도 나랑 좀 더 인간관계가 더 돈독하다면 쇼부를 그래도 덜 치지 않을까요? 나랑 계속 봐야 되니까. 이 변호사는 저 사람하고도 계속 업무를 해야 되지만 나랑도 인간관계가 있다면 아무래도 쇼부를 좀 그렇게 막 그래도 의뢰인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그리고 나를 이끄는 힘. 제가 삶을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언가를 추진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런 힘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추진력, 삶의 원동력, 저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되게요 창피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원초적인 본능. 뭐냐면 잘 살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이 세상은요 굉장히 풍요로워요. 풍요롭고 돈만 있으면 정말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많은 즐길 거리가 있고 더 많은 좋은 상품들이 널려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기 위해서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요 돈 막 거리지는 않지만 돈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돈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는 좋은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런 욕망인 거예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질투? 질투심. 그런 원초적인 감정들이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이념이나 가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생활에서 당장 나 저게 갖고 싶어. 저걸 가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 그래, 그럼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간단해요, 되게. 어떤 철학이나 심오한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건.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 되게 창피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제 내면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백화점에 가서요 좋은 물건들을 봐요. 좋은 상품을 보고 아니면 호텔도 괜찮아요. 호텔에 가서 호텔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상품이죠. 호텔이라는 곳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공간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라운지를 갈 수가 있고요. 돈이 있으면 아주 비싼 방에 묵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등급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호텔에 갑니다. 그래서 나 저거를 하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내 지금 형편으로는 못 가. 그럼 나는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고 말겠어. 그런 각오를 다지는 거죠. 너무 속물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나를 이끄는 힘, 질투는 나의 힘 그런 거 있잖아요. 질투는 나의 힘, 욕망은 나의 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편입을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요 분명히 제가 숙대 경제학과에서 고대 법대를 편입을 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법시험이라는 걸 준비하게 됐고 사법시험이라는 걸 준비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군 법무관이 되게 됐고 군 법무관이 돼서는 이제 군 법무관은요 여러분 법조인이지만 본질은 군인이에요. 그거를 벗어날 순 없어요. 본질은 군인인데 군사법 업무를 하는 거죠. 군사법 업무 뭐가 있습니까? 자, 군대도요 군사법원이 있어요. 군대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해요. 군대 사건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군인이 저지른 범죄면 무조건 다 군사법원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군인은 병사도 포함이죠. 군인이 나가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군사법원으로 와요.
나가서 폭행을 했다. 군사법원으로 옵니다. 군 검사, 군 판사, 그리고 군인 징계,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통무, 국가 소송, 국가 배상 업무. 원고가 되기도 하고 피고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 군검사를 하기도 하고 국선 변호를 하기도 하고,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하는 게 이제 군 법무관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 모든 게 그 편입에서 시작을 합니다. 편입을 안 했더라면 저는 사법시험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 군 법무관도 되지 않았을 거고, 그럼 지금 군인이 아니겠죠. 아주 자유롭게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요, 저는 무역을 하고 싶습니다. 무역. 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업을 하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저는요, 지도를 보면 굉장히 가슴이 뛰거든요. 지도, 그리고 이제 공항, 그런 걸 보면은 가슴이 뛰고, 정말 이게 막 벅차오르는 감정 있잖아. 막 끌어오릅니다, 가슴이 막. 그런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그리고 교수법 나쁜 교수님 수업 잘 듣기. 교수법 나쁜 교수님의 수업을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교수법이 좋지 않은 교수님들은 많이 있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책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머리에 든 건 많으신 거예요. 엄청 박식하시지만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죠. 아마 그분이 너무 박식하셔서 그럴 거예요. 다들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수업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수업은 듣는데 교수님께서 책을 읽으신다고 나도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딱 앉아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은 저자 직독을 하고 계시지만 나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이제 필기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도 솔직히 졸려요. 근데 안 자고 잘 들으려면요, 필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모로 하시면 졸리지가 않고요. 핵심을 이렇게 필기를 하려면 여러분, 내가 무슨 이렇게 속기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속기가 아닌 이상 중요한 말만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핵심만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흐름을 적어야 돼요. 그게 노트 필기를 잘하는 법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고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교수님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 봤어요. 딱 한 분. 제가 이름만 성함만 말씀드려도 모두 다 알만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시지만, 불행하게도 교수법이 명성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 저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필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앉아서 정신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 우주를 떠돌아 다닙니다. 제 정신은 재밌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대신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죠. 듣고 내 머리는 다른 데 가 있죠. 그리고 그 교수님의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메리트가 없는 게 책에 다 나오거든요. 저자 직독이라고 하죠. 그냥 오늘 나가는 범위를 그냥 읽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정신을 그냥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저는 그걸 잘하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관심이 없는 주제를 얘기하거나 그럴 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예의가 없잖아요. 무례하잖아요. 그래서 예의 있게, 아주 기품 있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발달돼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뭐 20분 30분 얘기를 해도 저는 저 사람이 한 말을 하나도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기술은요, 1대1로 얘기할 때 쓰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럿이 있는 중에 내가 그 중에 하나일 때,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반응해줄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때 쓰시면 아주 요긴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 선글라스는 발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발망이고, 제가 이제 아울렛에 가서 선글라스를 하나 구입하려고 보는데 뭐 잘 못 골라요. 잘 못 골라서, 이렇게 선글라스마다 어떤 건 연예인이 썼던 선글라스는 연예인이 끼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선글라스는 장혁이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되게 예뻐서 샀습니다. 발망입니다. 발망.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댓글을 달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이 브랜드는 발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인재상,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오너가 됐잖아요. 오너의 입장에서 인재를 영입한다면 어떤 인재를 뽑겠느냐, 인재상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뭐냐면요, 당연히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을 보는 거, 사실 2차에서 떨어졌던 거, 그런 거 다 저를 정말 제 인생을 휘청거리게 만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제 인생을 휘청거리게 만든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그거는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 Q&A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요 용산이라고 했죠. 제가 용산의 국방부 후문입니다. 그 용산 우체국이 있고 그쪽에 가다 보면은 이제 종교시설이 있어요. 성당이 있고 그 교회가 있고 절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국방부 후문이 나오는 거죠. 국방부는 제가 14년 동안 한 군생활 중에서 4년을 제가 국방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장소라서 제가 굳이 이곳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몇 개 질문이 20개가 안 돼서 좀 추가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 혈액형은요 B형입니다. B형. 우리나라 많은 인구가 혈액형이 B형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B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 시계, 이거 시계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계는요 애플워치고요 2세대 두 번째 모델이에요. 2기라고 해야 되나? 2세대인가? 아무튼 2세대고요. 제가 이 애플워치를 산 이유는요, 그 수영 때문입니다. 수영. 이게 1세대는 그러니까 방수가 안 돼서 수영장에 차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2세대부터는 방수가 돼요.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하는 영법이 다 나옵니다. 뭐 전체 내가 총 시간이랑 운동한 시간, 소비한 칼로리, 그리고 영법까지 나와요. 뭐 자유형, 배형, 저병, 혼형, 뭘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동작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계는 정말 나오자마자 바로 샀고요. 기다렸다가 산 시계고요. 요즘은 이 고패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근데 요즘은요, 토이스토리 보이시나요? 요런 애들이 나옵니다. 토이스토리 애들이 쉴 때마다 나오죠. 버즈도 나오고, 다음 여자친구, 우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예뻐서 이거를 차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석이라서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석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20개는 해야죠. 그리고 제 영상 편집을 뭘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는 아이패드로 했습니다. 아이패드로 했고, 편집 앱은 루마 퓨전을 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 사무실에 이제 우아한 야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아한 야수의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3기, 그러니까는 2기가 제 나름대로 구분 지은 2기가 모두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제가 1기 영상은 2만 구독자까지가 1기였어요. 그때는 공부법이란 영상이 뜨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긴 했는데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무색무취한 그 공부법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계속 올릴 거고요. 그리고 2기 때는 이제 4만 구독자 때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4만 구독자 때까지는 주로 이제 공부법도 올렸지만 다른 것들을 좀 올렸어요. 멘탈 관리 쪽으로 좀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국비유학, 편입, 뭐 그런 것들을 좀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다마고치,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 거,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했어요. 건드린 겁니다. 아직 심도 있게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제가 그 공부법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를 치면 공부법으로 제가 고정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직 본론을 시작 안 했단 말이죠. 본론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오토바이가 큰 소리를 내고 가는 오토바이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애정 결핍이다. 나 좀 봐달라는 사람들이죠. 한번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콘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검색어에 제가 고정되는 게 좀 싫어서 이렇게 일부러 다른 영상들을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3기가 시작되는 거죠. 3기는 저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그러니까 모든 봉인이 풀린 겁니다. 저는 어떤 얘기든 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 선배로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또 제가 여성의 40대 한국 여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나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군인이었잖아요. 14년 동안. 군대 관련된 콘텐츠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결국은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다양한 콘텐츠를 생각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기꾼이 아니고 다 제 경험에 바탕을 둔 얘기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하셔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3기에서 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자유롭고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산이 보이시나요? 저기 뒤에 있는 산이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여기는 계룡이니까 영험하다는 산이죠. 계룡산인데요. 제가 그 수익 창출은 일찌감치 승인이 났는데요. 근데 제가 광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광고를 붙이는 거는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붙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광고가 뜨지 않느냐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그런 이유로 광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모든 봉인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가 있어도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제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고 주무시면 제가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광고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산이 계룡산이니까요. 보시고, 안 보이나? 이렇게 영험하니까 기가 좋다는 산이니까요. 저 기운을 받아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시험이나 원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 산의 기운과 저의 기운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